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2024년에 운세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궁금하겠죠. 많이 계세요. 네. 이번에는 좀 조심해야 되는 것도 좀 중요하니까 24년에 특히 좀 조심해라. 사람들이 좋은 것만 생각하지 나쁜 거를 얘기하면 좀 기분 나빠하더라고. 네. 근데 사실 나쁜 일이 없어야지 좋은 거거든요. 네. 다 2024년도 갑진년 청룡의 해에 막말로 쪽박 깬다 그러죠.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야 되는 띠하고 나이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은 갑진년은 백호대살의 해운년이에요. 백호대살은 뭔가요? 백호대살은 살 중에 가장 무서운 살이라고, 내가 호랑이를 타고 있는 살이에요. 갑진년도 센데 백호대살이 들어온 해란 말이야. 그래서 약한 사람들은 내가 다치거나 상처받거나 손해볼 일이 있거나 올 일이 있겠죠. 그래서 강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거든. 네. 그래서 꼭 힘이 있고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또 지혜도 필요해요. 네. 또 사건 사고가 많을 거예요. 그리고 올해는 요란한 한 해가 될 거예요. 뭐 4월에 총선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12월에 미국 대선 있잖아요. 또 세계 곳곳에서는 화산 활동이 왕성하고 또 지진이 빈번하고 그리고 가뭄이나 홍수 이런 것도 좀 조심해야 되고요. 또 곳곳에 지금 전쟁이 터져서 난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피 흘리는 일들 아직 멈추지 않을 거예요. 일반인들은 내 몸이 아프든지 아니면 돈 나가면 돈 받기 힘들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리고 조심해야 될 분은 물론 나가는 삼재 계신 분들, 쥐띠, 용띠, 원숭이띠 이분들은 좀 조심해야 되고, 거기다 또 아홉수 걸린 분들 또 정말 조심하실 분들 또 있어요. 어떤 분들? 늘 제가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 44, 54, 64. 44 죽을 사 저 두 개라 그러잖아. 또 54살 오사라지는 나이, 또 64살 육실할 나이라 그래. 근데 이거는 그냥 재미로만 참고만 삼고요. 이런 나이 분들 좀 조심해야 되고, 정말 조심할 분들은 제가 베스트 5 해갖고 5분 틀렸거든요. 네. 구독, 좋아요, 알림이야? 승상씨 구독, 좋아요, 알림 어서 해. 그래야지 대박나. 17살 무자생. 이분들은 제가 띠별할 때도 얘기 안 했어요. 사실은 좋은 얘기가 아니라서. 다 이분들은 매사 조심하세요. 친구도 조심하고 사고도 조심하고 물도 조심하세요. 왜냐하면 단명수가 걱정이다. 또 어떤 엄마들도 혼날 일이 있겠지만 안 좋은 거는 얘기를 해줘야지. 그래서 이분들은 사고수, 물 조심, 친구 조심해라. 다 어찌 보면은 목숨까지도 위험할 일이 생길 수가 있다. 25살 경진생. 하는 일마다 꼬인다. 나서지 마라. 욱하는 마음 들고, 욱하면 주먹이 먼저 나간다 그랬지. 12관제수 들어와요. 그리고 47살 모호생. 인간의 배신수가 들고 또 믿었던 인간한테 상처받을 일이 있어. 그 올해 속상한 일 많겠지. 또 54살 신혜생. 다 나한테는 피 같은 돈인데 이 돈이 나가면 돈 받기 힘들다. 꿔주는 건 안 되고, 뭐 투자나 뭐 코인이나 주식, 불로소득은 없어요. 그러니 그냥 있는 척도 하지 말고, 만약에 빌려줬거나 꽂았으면 그냥 장기전으로 보세요. 내가 덕이 있으면 받겠지. 그러니까 안 꽂주는 게 상책이야. 61 갑진생. 네. 누구는 잘 나가는데 누구는 울어야 한다. 어떤 분들은 명예 감투운도 있고 또 큰 건물도 사고 건물주가 되겠지만, 어떤 분들은 또 울어야 되는 일들이 종종 있어요. 사고수 조심하고요. 또 나가는 삼재지만 성주운도 들어오는데 성주운이라고 다 좋지는 않아요. 좋은은 나쁘는 겹치기 때문에 올 일이 생기거든. 다 배우자 건강 챙기고요. 배우자가 좀 안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 지금까지 17살 무자생, 25살 경진생, 47살 모호생, 또 54살 신혜생, 61 갑진생. 다 이분들 외에 또 조심할 분 3분 또 있거든. 네. 다 31살 갑술생, 55세 경술생, 또 64세 신축생. 이분들은 건강검진 꼭 받으세요. 네. 몸 아플 일 있어요. 다 지금까지 안 좋은 쪽박기 말씀드렸거든요. 저를 혼낼 수도 있고 욕할 수도 있지만 무당은 또 안 좋은 거 잘 맞춰요. 그러니까 참고 삼으시고 안 좋은 거 생기지 않게끔 조심해서 잘 넘어가세요. 질문 있습니다. 네. 그 앞에 5분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분들을 딱 안 좋은 순위를 뽑자면 5위는 어떤 분이고 1위는 어떤 분일까요? 1위는 일단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17살이겠지. 아 그래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갑진생.
배우자의 고통이라든가 배우자의 근심이 들어오니까 이별이 안 아픈 건 없잖아요. 그죠? 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소가 예쁜 혜민곰입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이제 갑진년이 진짜 미리 알면 조심해야 되는 거니까. 맞아, 맞아. 네, 진짜 최악이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여기 호명되시는 분들은 또 와, 나 올해도 안 좋아?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이제 한 가지 희망을 좀 드리면 그래도 24년수에는 많은 선생님들도 얘기를 하셨겠지만 봄에 꽃이 피는 시기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시작 단계니까 좀 힘들 수는 있겠지만 작년보다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호명됐던 분들보다는 조금 더 좋은 출발선에 있다고 보시고 이분들이 꼭 안 좋다라기보다는 사실 정말 이거 하나 잘못 넘어지면 정말 크게 넘어진다라는 의미로 보셨으면 좋겠고 사실 그래도 제가 이분들을 뽑으면서 봤을 때는 작년엔 정말 안 좋다라는 얘기들이 많았는데 이분들은 좋으면서도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중심적으로 얘기하는 거다라는 의미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세 개의 띠는 아니고 왜냐면 전반적으로 그래도 괜찮아요. 다들 12개 띠들이. 근데 그 중에서도 좀 안 좋은 나이 특별히 정말 찍어서? 네, 이건 안 좋다라고 한 게 3개 있습니다. 세 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87년생 정묘생 분들입니다. 근데 진짜 가장 인생에 중요한 시기거든요, 사실. 맞아요. 이제 바라보고 이제 여기서 주춤하거나 넘어지면 사실은 50대, 60대가 다시 힘들어질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작년에도 사실은 제가 영상에 보면 많은 것들을 얘기를 해드렸어요. 이제 잘 넘어오신 분들은 괜찮지만 아직까지도 아예 뭐 별 괜찮겠지 하고 이제 계속 넘어오신 분들의 경우는 좀 조심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원래 이 토끼띠라는 것 자체가 조상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굉장히 예민함이 많이 있으신 분들인데 그 중에서 87년생 정묘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올해의 운기가 안 좋다라기보다는 작년에 잘못 해결하지 못한 것들이나 작년에 이제 자꾸 곪고 골맞던 것들이 올해 터질 확률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미리 연초에 말씀드리고 빨리 이거를 정리하고 가셔라 라는 의미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뭐냐면 첫 번째 건강수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사실은 안 좋았는데 작년에는 나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자꾸 이런 증상이지? 한번 가볼까? 그런 것도 있고 왜 이렇게 짜증이 나지? 신경질이 나는데 왜 이렇게 모르겠지? 왜 나 이러지? 이렇게 막 멋모르고 지나오셨을 거예요. 근데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그런 증상들이 갑자기 없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몸으로 자꾸 다운되거나 어디가 아프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병원을 가셔서 요새는 정신과 가시는 것도 그렇게 안 좋게 보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약을 드셔야 된다면 빨리 약도 드시고 이렇게 고치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그 조상의 바람으로 인해서 인간의 풍파, 금전의 풍파를 겪으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진짜 조상의 문제인가? 라는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좀 정말 제발 좀 제가 계속해서 작년부터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발 오셔서 저 아니더라도 어딘가로 가셔서 제발 조언이라도 받고 이 원인 파악을 하셔라 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이 영상을 또 보신다면 제발 그 원인 파악이라도 내 문제가 뭔지 아니면 조상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본인의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좀 빨리 해결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그런 것들 때문에 외로움이 굉장히 많아졌을 거예요. 외롭고 나만 왜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왜 이 모양이지? 나는 왜 이러지? 아니면 부부관계에서도 이별 공방수가 들어있어서 이혼수도 들어있고 그래서 자꾸 내 남편이 내 와이프가 나 혼자 두는 것 같고 말을 해도 대화가 안 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감정선에서 문제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럴 시기에 내가 자칫 선택을 잘못하면 다 내려놔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감정선들 때문에 이 원인 파악을 좀 하시길 바란다 라는 의미고 또 한 가지는 이 평점심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가라앉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반대로 붕 뜨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올해 되겠지 막 올해 뭐 해봐야지 막 이거 해볼까 막 저거 해볼까 막 이러신 분들도 반대로 많아요. 그러다 이제 자칫 돈 내보냈다 다 망합니다. 진짜로. 그래서 오히려 너무 들떠도 안 되고 너무 우울해도 안 되시지만 올해 같은 경우 그 평정심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원인 파악들을 좀 하시고 나면 좀 그래도 그 우울한 울타리에서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꼭 조언 받으시고 원인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69년생 기후생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사실 잘 돼야 되거든요. 잘 돼야 되고 그렇다고 돈이 안 들어온 건 아니에요. 근데 들어오고 나가기가 바빠요. 들어오고 나가기가 바빠서 직장에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사업이나 장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일은 했어. 그래서 돈이 들어와. 근데 이게 쪼개져서 들어오다 보니까 내 돈이 흩어지거나 아니면 들어왔어. 또 애만 것도 이제 막 걸리고 하느라고 돈이 다 나갔네? 뭐 이런데 이제 나라가 힘들다 보니까 수입은 별로 없어. 이렇게 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올해 조금 이제 괜찮으신 분들은 작년 말부터 또 돈이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하고 뭐 계약이나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네. 그래서 어떻게 욕심이 막 생기죠. 근데 이분들은 올해 확장 투자 투기 다 안 됩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잘못 투기했다가는 되게 돈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투기의 방법을 떠나서 투기를 절대 하지 마라. 네네,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주식, 뭐 저는 별로 좋지 않게 보거든요. 주식, 코인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이분들도 그런 거 많이 하세요. 그래서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금전 손해가 너무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도 잡으시는 걸 조금 비추천해요. 그래서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가만히 계시는 게 뭔가 더 벌리고 어딘가에 투자를 하고 어딘가에 뭔가 확장을 하고 이런 것들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안 하셔도 평탄화는 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영상을 보셔도 또 하실 분들은 해요. 이 고집이 상당하거든. 내가 맞은 맞아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 영상을 보고라도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73년생 개축생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사실 뭐 얼마 전에 댓글도 보니까 아니 소띠들 그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왜 이렇게 안 좋은 얘기만 해주냐, 좋은 얘기만 해주면 안 되겠냐, 희망이라도 가졌으면 좋겠다 막 이런 얘기들을 막 써놓으셨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좋은 얘기들만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좋다고 하면 또 마냥 좋은지 알고 넘어가시거든요. 이 피해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피하면 좋으셔요. 근데 이것 때문에 넘어질까 봐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 개축생이 올해 너무 안 좋다의 의미는 아닙니다. 사실 뭐냐면 이 상반기까지는 조금 어려움이 있겠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이제 다른 분들은 조금 이르게는 뭐 음력 2월, 3월부터 벌써 터지시는 분들도 있고 움직임이 있으시는 분들이 있고 변동변화가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있는데 이 특히나 소띠들이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개축생 분들은 아직 상반기까지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좀 답답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이제 진짜 최악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좀 답답함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변화나 이동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또 이렇게 답답할 때는 내가 이직해볼까? 맞아요. 좀 이놈 새끼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인데 저희가 좀 괜찮지 않을까? 근데 이렇게 안 될 때는 다른 곳으로 옮겨도 그런 또라이들은 여기 가도 또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움직이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운 자체에 나쁜 게 그냥 계속 있는 네, 거예요. 운이 아직까지는 다른 분들은 이제 조금 열리기 시작했다면 요분들은 조금 뒤늦게 하반기 가야 됩니다. 하반기 가면 괜찮아요. 근데 상반기 조금 뭔가 될 듯 하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는 절대 어디다가 문서를 잡으셔도 안 되고 이 문서 하나 잘못 잡아서 정말 하반기에 다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서 사인하는 거 계약하는 거 왜냐면 사기수가 좀 있어요. 이거 잘못했다가 돈 다 나가면 하반기에 좋아야 되는데 하반기에 너무 힘들어질 수 있어. 근데 이제 제가 갑자기 궁금한 건데 네. 요즘 이제 주담대 대환 대출 많이 받잖아요. 네네네. 그것도 문서로 보나요? 완전 문서화로 보진 않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이분들 사인하는 거, 네. 계약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 사인하고 계약하는 것 때문에 라고 보면 그것도 포함이 되지. 요즘 대환 대출 잘못해가지고 맞아요. 한 번에 빚이 막 갑자기 맞아. 이게 뭐 이자가 낮다고 해서 옮겼는데 나중에 보니 뭐 불어나 있고 막 이런 네. 것도 있고 잘 보고 사인하고 계약하셔야 되는데 이분들은 웬만하면 상반기에는 안 하시는 거. 왜냐면 지금 너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 개인 장사 하시는 분들은 금리가 막 올라가고 막 이러니까 좀 바꿔볼까 뭐 이렇게 움직여볼까 이런 생각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더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움직이시지 마셔라. 또 한 가지는 좀 사고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고수가
교통사고 뭐 이런 사고가 아니라 누구랑 다툼 시비해서 싸워서 잘못해서 톡 쳤는데 뭐 이빨이 나가 뭐 아니면 톡 밀었는데 넘어져서 크게 다쳐 이런 사고수예요. 그래서 다툼의 관제까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랑 다툴 일 시비 걸릴 일에서는 내가 그냥 그 자리를 피해서 나오셔야 돼요. 그런 관제 횟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건강이 조금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있겠고 여러 가지 수에서 건강수도 좋지 않으니까 이분들은 여러 가지 막 하시려고 하시지 말고 이 상반기 내가 하반기에 바빠질 거야. 그래서 상반기에 내 체력 관리해야지 건강 관리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잡수시고 움직이시면 훨씬 좋은 24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한 건 진짜 조심해야 될 때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요거만 잘 하고 넘어가면 괜찮습니다라는 의미예요. 이거를 근데 안 하고 넘어가면 여기에 걸리면 정말 크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 소띠, 닭띠, 이제 토끼띠 있잖아요. 이분들이 좋아질 이 운기를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면 크게 넘어질 수 있는 거죠. 정말 크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런 것들을 체크하시고 한 번, 두 번 더 생각하시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셔서 정말 24년이 조심할 띠가 아니라 대박띠로 가시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네. 이전 영상이 이 대박나는 분들을 한번 설명해드렸는데 사실 2024년에도 조심해야 되는 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뭐든지 좋은 게 있으면 안 좋은 것도 있고 또 안 좋은 게 있으면 좋은 것도 있고 우리가 이 상반대잖아요. 안 좋은 띠 말씀드릴게요. 네. 저희 개띠 분들 그리고 돼지띠 분들. 개띠는 상충이 들어와요. 갑진의 용에. 그리고 돼지는 원진이란 말이에요. 제가 항상 영상을 찍지만 원진이고 상충이다 한다 해서 그게 100% 120%가 아니라 그 확률적으로 제가 60% 이상이 좀 많으면 안 좋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제 영상을 보시더라도 항상 그냥 참고만 하시고 돌다리 우리 두들겨서 나쁠 거 없잖아요. 돌다리 두들기신다는 마음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개띠분들 갑진년에요. 너무 일에 욕심을 내시지 마시고 우리가 옛날 어른들 말이 경망스러운 행동을 좀 하지 말라라고들 하잖아요. 이 개띠분들이 굉장히 내가 한번 해야겠다 그러면 앞으로 막 전진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리고 굉장히 고집도 있으시지만 강직한 면도 있고 그래서 때로는 내가 내 발등을 찍을 수가 있는데 그게 갑진년이에요. 왜? 나는 열심히 가고 있는데 뜬금없는 데서 날벼락이 나올 수가 있어. 쉽게 말하면 이분들이 일적으로는 좀 잘 풀리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번쯤은 갑진년에 놀랄 일이 있으라 그랬어. 왜? 충이 들어와 있어서 가만히 있어도 누가 날 건들든 돌이 날라오든 뭔가에 놀랄 일이 할 일이 있단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자가 돌다리도 두들겨서 가라. 금전 거래, 특히 사인하는 거 잘 문서 읽어보시고 금전을 거래하더라도 굉장히 더 신중하게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왜? 가끔은 내가 수가 안 좋고 이렇게 그럴 때는요, 본 것 같은데도 내가 그걸 받는지 안 받는지 이렇게 흐려져 버릴 때가 있거든? 그게 개띠분들이 갑진년에 그래요. 그리고 괜히 말 한마디에 구설이 나고 시비가 붙어. 그러다 보니까 관제가 될 수도 있고, 특히 이 개띠분들 우리 세금 관련된 거, 세무 관련된 거,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있잖아, 이런 거. 힘들게 땅을 팠어. 그래서 금을 얻었어. 그래서 힘들게 견뎠단 말이야. 그 대신에 이분들이 힘들게 금을 얻고 힘들게 땅을 파서 얻은 만큼 인내하시면 이분들이 화가 복이 될 수 있어. 그러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막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건들고 구설이 타도 이분들은 올해는 내가 참으리니 3번이다 하고 지나가셔야 돼. 그러면 그 화가 나한테 복으로 되돌아오는 올해 그런 해예요. 그리고 이제 돼지띠 분들, 이분들 일은 좀 풀려나갈 수 있어요. 일은 좀 풀려나가긴 하지만 돈을 벌어도 왜 이런 거 있잖아. 일은 2배로 하는데 1배 하는 결과가 나온 듯한 느낌? 결과치는
비슷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해고, 우리 좋은 일이 있어도 좋은지 모르겠고, 크게. 네. 또 힘든 일이 있으면 2배로 느껴지는 해다? 이 돼지띠 분들이 그래요. 왜? 원진이 들다 보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기람과 흉함이 좀 동시에 같이 온다? 그래서 뭐 아니면 도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4년도에는 진짜 완전 무너질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그렇죠. 쉽게 말하면 좋은 일이 하나 있으면 안 좋은 일도 하나가 있어야 되는 해야. 네. 그러니까 상반되는 해란 말이에요, 이분들이. 그래서 인간관계 되게 조심하셔야 되고요.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걸 특히나 조심하셔야 돼. 왜? 사람으로 말썽이 나요. 그래서 옆에 가까운 사람도 조금은 좀 조심해야 되지만 새 사람을 들이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올해 이 돼지띠 분들이 가까운 사람한테 상처받을 수 있어. 믿었던 사람한테. 네. 그래서 인간관계만 잘 해갖고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 돼지띠 분들이 하반기로 가셔서부터는 조금 좀 위로 올라오는 형국이니까 상반기 우리가 이제 음력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기는 하지만 양력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여름까지는 좀 조심하셔야 된다. 삼재는 아니지만 오히려 이 개띠, 돼지띠 분들이 삼재 때보다 조금 수가 안 좋을 수 있는 분들이 확률적으로 많아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월에서 또 우리가 삼재가 드는 분들도 있지만 또 띠가 갑진년에 상충이 들어왔다 해도 또 월에서 막아주시는 분들이 있고 월에서 또 금전이 또 차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 좀 조심해야 될 나이를 좀 찝어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우리 33세 원숭이 띠분들, 네. 임신생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44세 갑진년에 들어오는 나이예요. 여러분들 만나이 요즘에 하는데 만나이 아니고요. 원나이세요. 네. 33세 원숭이 임신생 분들, 네. 그리고 44세 닭띠 이분들 신유생 분들, 그리고 55세 개띠 경술생 분들 다 겹치는 숫자지요. 제자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겹치는 숫자에는 좋은 일 끝에 꼭 근심이 오고, 쉽게 말하면 힘든 일 끝에 더 힘들라고 하는 그 숫자 겹치는 거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원숭이는 또 삼재야. 그래서 이분 특히나 33세 원숭이띠들 조심하셔야 되고, 또 29 병자생 분들, 네. 또 49에 우리 병진생 용띠분들, 그리고 59세 말띠 병호생 분들. 우리가 9수라 해서 다 나쁜 건 아닌데 이 59세 말띠 분들은 몸수가 좀 사납기도 해요. 그리고 내가 바쁘게 움직이기는 한데 그렇다 할 명분을 내세울 게 좀 안 나와요. 병호생 분들은 뭐 좀 이렇게 문서라든지 금전 이런 거, 사람하고 금전 관계 뭐 이런 것들 특히나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다 삼재잖아요. 근데 거기 9수까지 들어왔잖아. 그래서 내년에는 잘 있던 직장도 잘못하면 내가 뛰쳐나와야 되고 말썽이 날 수도 있고요. 이분들은 진짜 사람 말 귀담아 들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 나 사탕 줄게 했던 사람이 나한테 독약을 줄 수도 있어. 그래서 이동 변동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지금 자리 보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9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어요. 복삼재라도 삼재는 삼재거든요. 네. 거기다가 안 좋은 기운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복이 비켜가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진짜 삼재풀이 특히 33, 29, 49 이분들 삼재풀이 꼭 하시기를 제가 추천드려요. 왜냐면 이분들은 가만히 있어도 내가 손발이 묶여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죽을 만큼 힘들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 잘못하면 내가 잘못을 안 했어도 타인으로 인해서라도 내가 마음이 정말 죽을 만큼 괴로워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자가 말씀을 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이번에는 2024년에 네, 조심해야 되는 나이를 좀 알려주셨으면 하는데, 네네, 이렇게 좀 조심하고자 네네, 네, 신령님께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뭐 삼재이신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상황이 안 좋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가장 좀 안 좋게 들어오는 나이로다가는 28세가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내년에 일단은 사고수가 좀 많이 겹쳐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도 사고수가 껴 있고요. 그 다음에 중반에 가서도 사고수가 껴 있기 때문에 각별히 왔다 갔다 이동을 하시거나 뭐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에서 생활하실 때도 각별히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말 그대로 인간관계를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분들은 내년에 인간으로 인해서, 사람으로 인해서 뒤통수를 맞거나 사기를 맞을 가능성이 좀 농후해 보여요. 예, 그래서 좀 금전 뭐 이런 거래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한 번 더 살펴본 다음에 그렇게 철저한 준비 끝에 진행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30대보다는 이제 40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40대에서는 내년에 45 되시는 분들, 네, 45 되시는 분들도 내년에는 좀 각별히 조심을 하셔야 돼요. 내년에 건강상으로 운이 조금 많이 내려가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갑자기 없던 병이 생기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건강을 좀 각별히 유의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 부도 조심하세요. 내년에 잘못하면은 다 무너지는 형국이 오기 때문에 내 기운 자체가 다 내려앉는 형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들, 뭐 장사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말 그대로 내년에 문을 닫거나 아니면 뭐 다른 사람한테 넘겨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올 수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말 그대로 조금 아시는 선생님들을 찾아가시거나 하셔서 풀어야 되거나 기도를 좀 많이 하셔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내년에 많이 조심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50 지금 나온 거는 57세 정도 되세요. 네, 57세로 오시는 분들은 내년에 뭐 이제 크게 나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집안에 우환이 많이 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곁에 계신 분이 상문을 당해서 내 부모가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돌아가실 수 있는 그 상문살이 좀 많이 드실 수 있는 나이예요. 그래서 57세 되신 분들은 내년에 좀 그런 상문살이 많이 든다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나한테도 상문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도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수고요. 그리고 주변이 많이 그렇게 당할 수도 있는 수이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안 좋은 거는 피해가라고,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면 그런 자리나 그런 일들은 만들지 마시고 좀 피해 가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조금 내 목숨이 좀 위태롭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그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이 앞에 호명해 주신 분들, 네. 이 횡수매기를 함으로써 네. 어느 정도까지 좀 방어가 될까요? 일단 횡수막이라는 자체가 모든 거를 다 막고 가는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말 그대로 내가 10번 아플 거를 한 5번으로 줄일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안 좋은 상황에서는 내가 횡수막이라도 한다고 하면 그 어느 정도의 부분은 해소가 돼서 내가 작게나마 어느 정도 부분을 막고 가실 수 있다. 안 좋은 수도 어느 정도는 막고 가실 수 있다 하기 때문에 뭐 소위 그러잖아요.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냐. 그러니까 큰 일을 해서가 아니라 뭐 작은 일로 적은 금액으로도 분명히 안 좋은 거는 막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한테 가셔가지고 횡수막이라던가 이런 거는 꼭 그 해마다 하고 가시는 게 좋기는 합니다. 안간당 배꼽도정입니다. 아우 좋네요 아주. 예. 선생님, 근데 왜 배꼽도령이에요? 제가 이 배꼽이 이뻐서 배꼽도정이 아니고 네. 예. 여기 문학산 이름이요. 이게 조선 중기 때 문학산 이름으로 처음 저희가 됐는데 원래 배꼽산이에요. 이 문학산이 배꼽산이니까 내가 배꼽산에 사니까 배꼽산 도령 너무 길잖아. 배꼽도령. 그래서 배꼽도령입니다. 예. 이번에 이제 예. 질문 드릴게, 24년도에 네. 이 나이대 분들은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점만 조심하면 네네. 진짜 대박 날 수 있다.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너무 곱게 하지 마시고 그냥 재미로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개띠. 첫째로. 70년 개띠.
70년 개띠면 경술생이죠. 예, 경술생이요. 네. 70년 개띠는 뭐 아니면 도예요. 개띠 중에서 운이 좋으신 분들은 무지하게 좋고 나쁘신 분들은 지하로 파고 들어가. 공통적으로 조심할 부분은 투자를 하지 마세요. 특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그 남의 말 듣지 마시고 너 이거 사지 마세요. 코인 마찬가지고 이런 분들은 이번 갑진년만큼은 투자에 좀 신중을 하셔야 되겠다. 정하시고 싶으면 그냥 10,000원어치만 사세요. 무슨 몇억 몇십억 박지 마세요. 뭐 주식시장은 저도 주식을 해봤지만 편차가 심하죠.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게 주식이거든. 네. 이런 분들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동안 쌓아왔던 업적이 좀 가라앉는다고 해야 되나? 그런 좀 기운이 있어요. 특히 70년생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뱀띠, 뱀띠. 의사생들 구설수가 좀 있어요. 구설수. 남이 입에 좀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리고 또 사람 조심해야 되고 언제쯤 풀릴까요, 선생님? 여름만 버텨라. 이게 상반기만 버텨라. 쉽게 얘기를 해서 이 의사생들은 서늘해지잖아요. 뱀이 서늘한 거 좋아하니까. 예, 서늘해지면 좀 좋은 일이 생겨요. 커다란 수확도 이루어지고 그 대신 돈 간수를 잘 하셔야 돼. 돈 관리. 돈 관리. 예, 돈이 나도 모르게 막 새어나갈 수가 있어. 아. 근데 쓸데없는데 쓰시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이 돈을 써야 할 때 이 돈을 써도 되는가라고 꼼꼼히 따져보셔야 돼. 충동 구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뱀띠 분들은 상반기만 버텨라. 그러면 여름이 지나면 나한테 복이 올 것이다. 가을부터. 그쵸. 가을부터 좋아져요. 뱀새사람들. 그 다음에 39세 병인생 범띠. 어떤 점이 좀 조심해야 될까요? 좀 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커요. 사기. 특히 귀가 얇으신 분들은. 사기라는 거는 뭐 다단계 업체라든가 뭐 사기 업체들 많잖아요. 요즘 예. 뭐 투자 사기도 많고. 그렇죠. 그런 것도 많고. 보이스피싱도 사실은 사기고요. 그렇죠. 네. 그 사기라는 거를 정리하자면 무지하게 많아요. 친한 사람한테 사기 당할 수도 있고 내가 너무 어려운데 내가 이거 너 빌려주면 이자를 얼마를 주겠다. 여기 투자해봐. 그럼 너가 여기다 투자하면 1,000만원 투자해. 너 1억 된다니까? 그럼 바로 내일도 그냥 너 지금 차가 뭐야? 소나타야? 1년 너 벤츠로 바꿔줄게. 이런 말 들으시면 안 돼. 이런 분들은 절대 투자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 이별수가 있어요. 이별수. 동업하시는 분은 동업이 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범띠 분들은 안 좋은 게 좀 많아요. 그리고 어떤 일을 진행하는데 내 상황이 지금 불리했어. 네. 갑자기 유리하게 바뀔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좋은 건 아니야. 유리하게 바뀌는데 네. 그걸 내가 유리하게 바뀌었다라고 안심을 하지 마세요. 그게 안심은 금물. 예, 그렇죠. 그러면 그게 다시 또 제역도 나갈 수가 있어. 방심 절대 하지 마세요. 더 그럴 때일수록 꼼꼼히 하나하나 다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범띠 분들은. 이제 세 개의 조심해야 될 나이는 70년 개띠, 경술생, 65년 뱀띠, 의사생, 병인생, 호랑이띠 이런 분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렇다고 뭐 아주 나쁜 건 아니고요. 예.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번 주제는 네. 2024년에 네. 조심해야 되는 나이 89년 뱀띠? 89년 나이. 네, 89년 뱀띠. 작년 올 한 해 1월 제석장을 찾았던 우리 손님들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89년 뱀띠들 같은 경우는 인간 변화, 인간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분들이 제일 많았던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들고 나가는 만큼 인간에 대한 제한, 인간에서 들어오는 어떠한 방법들, 새로운 시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기회가 많은 만큼 흉액이 많았던 것도 맞거든요. 89년 뱀띠들은 내년에도 인간의 변화와 흉액들은 계속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좋으나 새로운 시도를 하거나 그러니까 뭐 투자를 한다든지 새로운 방법에 대해서 이동을 한다든지 뭐 이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논을 하시고 고민을 다시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94년 개띠. 94년 개띠요. 이분들은 무난해 보이지만 올 한 해, 작년 그리고 내년하고 3년타로 제일 무난해 보이지만 혼자서 힘들어하는 띠. 금전적으로는 아마 개띠들이 제일 힘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어떠한 제한이나 변화가 있다기보다는 본인이 뭘 자꾸 해보려고 시도하다가 문제가 되는 띠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제가 뭐라고 하냐면 특히 94년 개띠들 같은 경우는 변화를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지금은 현실을 다지고 좌정하고 있을 때이지 뭔가를 능동적으로 움직일 때는 아니라는 거. 그래서 24년도도 어떠한 새로운 새해가 다가왔다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뭐 새로운 도약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지금 자리에서 안정되고 계시는 게 오히려 큰 손실보다는 도움을 받는 띠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질문이 자리에 정확하게 자기가 서 있지 않는다면 자기 자리가 없다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동이나 이직에 대한 변화가 있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건 이동이나 이직이지만 자리가 없을 때에 가는 것은 이동 이직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하셔도 좋으나 내 주제는 사실은 내가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뜬금없는 욕심을 부리지는 않으셔야 되는 게 개띠예요. 네. 그래서 자정하셔라. 하나만 더 찝으면 비슷한 나이대의 91년 양띠. 91년 양띠. 이분들은 건강이 제일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금 제가 하나는 인간관계, 하나는 금전 찝어드렸잖아요. 네. 양띠들 같은 경우는 뭐라고 딱히 큰 병이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자잘자잘하게 아프고 시름시름 닭병 들어오는 띠. 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뭐 늘 피곤했어. 뭐 올해 일이 많았어. 올해 조금 내가 잠을 못 잤어. 이렇게 안심하지 마시고 작은 거라도 약 사드시고 작은 거라도 병원 가서 진단 받으시고 진찰 받으시고 조금은 오바스럽게 병에 대해서는 질병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셔도 괜찮은 띠예요. 네. 그래서 24년도도 특히 91년 양띠 같은 경우는 병원을 좀 친하게 지내셔야 된다. 영양제도 좀 친하게 지내셔야 된다. 한 띠만 더. 띠? 네. 93년 닭띠. 93년 닭띠. 사실 닭띠가 여기에도 들어가고 저기에도 들어가고 되게 많이 들어가요. 해당이 좀 많이 되는 띠인데 올해 가장 많이 눈물을 흘린 띠가 아닐까. 2023 네, 요 나이대에 있는 띠에서는 가장 많이 눈물을 흘린 띠일 것 같아요. 사람으로서도 가장 상처를 많이 받고 일로서도 자리를 잡지 못하고 그러니까 일은 굉장히 많이 하고 책임은 내가 져야 되고 성과는 성과대로 얻고 거기에서 좌절감도 많이 느껴야 되고 아마 내 개인적으로 나 자신한테 가장 많이 실망하는 띠가 닭띠였을 것 같아요. 근데 내년에도 역시 닭띠 같은 경우는 도약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분들은 재주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부르는 곳도 많고 쓰임새가 많은 곳도 많지만 이분들 자체가 거절을 잘 못하기 때문에 능력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자기 자신에 대한 비하는 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오히려 자신감 있게 하나하나 마무리하시면서 하시는 게 좋고요. 스트레스 해소하시는 방법은 하나씩은 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닭띠가 좀 고생 많으셨겠어요.